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마실입니다. 오늘 문학마실은 K문화와 문학 시리즈 세 번째로 소설가 한강과 문학번역 세대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번역에는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역은 언어 문화권의 장소를 옮겨서 다시 짓는 언어의 집이지요. 예컨대 이쪽에 한옥을 헐어 그 자재를 가지고 바다 저쪽에서 양옥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어의 미묘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에 익숙하고 그로부터 정동적 감동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장이 외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원래의 웅숭 깊은 감칠맛을 상당 부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청신한 아름다움을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김훈의 에세이들이 보여주는 그 미세한 감정의 떨림은 또한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한 가지 요점을 환기합니다. 한글로 쓴 문학에서 충분히 입증된 강점을 우수한 번역자가 현지 언어 문화권에 걸맞도록 잘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정직하고 정확한 번역이 꼭 독자가 있는 그 현지어의 문법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현지 상황에 밀착하는 탁월한 번역이 없이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부로 진입할 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문학 번역은 한 언어권의 문학 작품을 다른 언어권의 그것으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원래 텍스트의 언어를 출발어라고 하고 번역된 텍스트의 언어를 도착어라고 합니다. 그 출발어의 문학과 도착어의 문학 사이에는 어지러운 외나무 다리가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문의 원본성을 살리면서 번역문의 효용성을 창출해야 하는 작업은 번역가 개인에게나 그 문학적 환경에 있어서나 어려운 과정을 예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14년 서울에서 열린 제6회 세계 번역가 대회에서 영국의 젊은 여성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강의 작품을 번역 중이었죠. 그의 발제문 영국에서의 한국 문학 독자 확보는 문학 번역 일반의 의의와 문제점, 그리고 영국에서 한국 문학 수용에 관한 실제적인 관건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번역에 있어서의 개념적 조건은 물론 입지적 조건도 불리한 한국 문학이 그 어려움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원본에 대한 충실성보다는 독자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자율성을 강조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과 관행의 차이를 극복하는 인식의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수행해 나갈 번역가와 협력 가능한 관련 기관의 역할, 그리고 비즈니스적 마인드의 작품 선정 등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이 방식에 따라 번역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2년 후에 맨부크상 번역 부문을 수상한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문학 번역의 발원지는 작가가 자기 스스로와 고독하게 마주하고 있는 창작실이고 거기서 산출된 원본의 작품이 아니겠는가? 작가 또한 자신의 작품이 언어의 장벽과 출판의 국경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할 때 작가는 이 번역이라는 미래의 과정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고 어떤 창작 경향을 고수해야 하며 특히 한국의 작가들이 그동안의 관습적 방식에 대해 어떤 수정을 시도해야 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데버라 스미스의 답변은 그의 지론과 다르지 않았고 그는 한강 외에도 안도현, 배수와 황정은 등의 작품을 번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학에 대한 데버라의 이렇게 새롭고도 놀라운 발견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번역 과정에서 얻은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인식의 힘이었습니다. 한국 소설을 번역하던 그 당시 20대 후반에 한국어를 배운 지 6년밖에 안 되던 영국 여성 데버라는 한국 문학의 은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학 번역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괴류가이겠으나
한국 이름을 김보라라고 쓸 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기도 했습니다. 2016년 소설가 한강의 맨 부커 인터내셔널 상 수상을 두고 한국의 경제 부흥을 말하던 것처럼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마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의 문학 또는 출판 시장에서 한국 문학이 얼마나 허약했는가를 반증하는 셈이죠. 그 수상은 작가 개인에게는 물론 한국 문학의 미래를 위해서도 산뜻하고 기분 좋은 청신호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소설은 나라 밖에서 볼 때 지금까지 일컬어지던 한국 문학의 대표적 작품들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의 선배 작가들은 일정 부분 오랜 역사의 비극이나 전쟁의 상처를 지울 수 없는 표식처럼 이마에 달고 있었지요. 고원, 이호철, 황석영, 조정래, 이문열 등 해외에 널리 알려진 작가들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해외의 이름 있는 문학상을 향한 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또 작가로서 성장해온 과정이 있으니 그와 같은 현상은 어쩌면 숙명적인 굴레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외의 독자들은 그러한 비극이나 상처에 더 이상 주목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과거는 세기가 바뀌면서 이미 빛이 발했고 또 이 주제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에 관한 한 세대 교체가 목전의 눈앞에 과제가 된 형국입니다. 한강의 수상이 말하는 것은 우선 기발한 상상력과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를 결합한 작가의 역량에 기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수성 있는 문체와 뛰어난 번역의 조합을 통해 원작을 넘어서는 2차 생산의 성과로 배양한 데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에서 인간의 내부에 숨어있는 폭력성에 저항하여 육식을 거부하고 나무가 되려는 주인공 여자는 매우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그 내부에 숨기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작가의 세대교체는 물론 작품 주제의 세대교체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한국문학 번역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조속히 해외 번역가 레지던스의 마련입니다. 한국문학에 맨부커상을 안겨준 데브라 스미스가 그해 6월 서울 국제도서전에 오면서 호텔은 비싸고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 외국인 학생의 숙소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독일의 경우 1963년에 베를린 문학 콜로키움을 세워서 번역가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해 여름 전 세계에서 15명 이상의 번역가들이 모여서 작가 비평가 교류와 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때 주어지는 번역상 상금도 1만 달러나 됩니다. 세계문학의 중심으로 진입한 독일 문학의 명성이 그냥이 아닌 것이죠. 스페인의 번역가의 집이나 프랑스의 생나자르 외국 작가와 번역가의 집을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이 그러한 번역가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의 좋은 것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독서 선진국에서 한국 문학의 실상을 아는 이들은 문학상 상금만 많고 국민들은 책을 읽지 않는 나라라고 한국을 비웃어 왔습니다. 베스트셀러의 주인공이었던 최영미 시인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었던 것이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과거에 비해 한국 문학이 세계 독서 시장으로 가는 통로가 확연히 넓어진 지금, 한국의 작가 비평가와 문예당국이 함께 그 길의 확장을 위해 열정적이고 지혜롭게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나중도 없습니다.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기회는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학마실은 K문화와 문학 시리즈 세 번째로 소설가 한강과 문학 번역의 세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